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회문화 수업을 같이 하게 된 천안 쌍용고등학교 교사 최명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죠. 네, 얼굴을 볼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오산입니다.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업 시간이니까 교과서는 당연히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왜 그 3월 달에 만나서 첫 수업 하기 전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막 하고 해야 되는데 벌써 4월 16일? 아우, 네, 한 달 반이나 지났네요. 근데 시간은 이미 흘렀고, 그쵸?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또 수업 들어가면 여러분은 화가 나겠죠. 그쵸?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방학이 조금 길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3학년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참 쌍용고에 처음 와서 여러분 제 얼굴도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3학년들이 1월 달에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잘 놀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바빠가지고 못 봤던 일단 드라마를 몰라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1월 달에. 그래갖고 보이시나요? 용식이를 찾았다. 동백이를 몇 번을 봤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게 1월 그러니까 한 달가량을 본의 아니게, 그때는 이제 아직 코로나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았던 때였어요. 1월 초 뭐 이럴 때. 근데 1월 말이 되니까 뭔가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월이 됐는데 방학이 뭐 이래요. 근데 제가 있던 학교는 2월 달에 이제 등교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밖에 나가지 말래요. 그럼 뭐 어떡해요? 집에서만 있어야지.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을 막 몰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방탈출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이 됐는데 처음에는 뭐 일주일 연장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있으면 학교 가겠구나 이러는데 갑자기 뭐 2주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더 볼 게 없잖아요. 나 진짜 보고 몰아서 봤거든요. 와, 이게 나이가 되니까 예전에는 막 그리고 옛날 좀비는 느렸어. 옛날 좀비는 느리니까 무섭기는 해도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좀비는 왜 이렇게 빨라? 막 뛰어다녀, 막 날아다녀. 그러니까 1회 보고 나서 막 기가 빨리는 거예요. 못 보겠는데 하다가 그래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킹덤을 몰아봤어. 그랬는데도 또 연장이 된대요. 와, 미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과 밤은 사라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방학이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짜증만 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 원격 개학 이게 결정이 되면서 사실은 3월 말부터 학교에 나가기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막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지난주에 3학년들 거 이제 수업 만들어서 올리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과연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도 걱정이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줄지도 걱정이고 네, 아무튼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강의는 잘 듣고 있는 것인지 과연 저희 반 아이들도 잘 들어와 줄 것인지 걱정이에요. 저는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아무도 없는 빈 저희 반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같네요. 네, 빨리빨리 좀 진짜 뭐 글씨체 왜 다 깨졌지? 내 글씨체 되게 예쁜 글씨체였는데 팬데믹이래요. 팬데믹. 와, 요즘에 아무튼 코로나19 상황 덕분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팬데믹. 와, 이게 원래는 그 전국적인 전염 확산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을 뛰어넘었죠. 전 세계죠. 네. 와, 뭐 아침에 뉴스에서 나오는 숫자하고 저녁에 이제 언론 뉴스에서 나오는 숫자하고 막 확 바뀌는 게 참 겁이 났던 때도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확진자 숫자가 점점 감소세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행이지만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네, 여전히 확산이 빠르게 되고 확진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외출 안 돼요. 아시죠? 네. 요즘엔 국내 내부에서의 감염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 사이에서의 전염이 더 빠르고 더 확산세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예, 외출 자제하시고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학교도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보이시죠? 학생 한 명도 없는 교실에서 동영상 찍고 저 진짜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목이 아팠지 손목이 아픈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심코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손목이 아프지? 그랬더니 PPT 만들고 막 하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우스만 잡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원래 3월달, 4월달은 방학 동안에 안 쓰던 목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감기 걸리고 목소리 아프고 막 이럴 텐데 오히려 목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손목이 아프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네. 일단 학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조금 더 수다 떨어도 되나? 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 대화를 나눌 주제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저희 교무실에 지금 최고의 인기 스타는 누구냐면 쥐예요, 쥐. 찍찍이. 이 찍찍이가 등장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정해진 책상만 엉망을 만들어놔요. 다른 사람들의 책상은 건드리지 않고 딱 그 몇 개의 책상만. 그래서 어젯밤 찍찍이가 어떤 이제 난동을 부렸나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의 최고의 주제거리입니다. 학교가 얼마나 쓸쓸한지 아시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일단은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수능에서도 이제 선택이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될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업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요, 사실 사회 탐구 과목의 선택 과목들 중에서 밑에 네 번째 데이터가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5, 6 그거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과목들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목이고 그리고 수능이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던 선택 과목들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과목이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라던가 또는 예상문제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네, 풍부합니다. 그래서 과목 자체의 난이도는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3점짜리 문제, 난이도를 가르는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영역에서 이런 문제 이거야 이 유형이 거의 100%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공부하실 때 자료를 찾아보시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준비하시기도 그렇게 나쁜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개념들이 다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들을 잘 쌓아두시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응용하고 적용하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게
약간 좀 학문적인 성향이 좀 있는 그런 교과목이다 보니까 한자어로 만들어진 그런 단어나 개념이 많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보게 될 그 1단원에서도 이거 뭐지? 싶은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할 거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학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을 거쳐서 들어온 학문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의 단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어를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의미를 살려서 이제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한자를 선택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자에 좀 익숙하다면 이게 무슨 뜻을 가진 한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라고 이제 연상해서 생각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좀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말장난스러운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잘할 수 있어요. 그쵸? 예. 시작부터 이렇게 기죽이면 안 되죠.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아무튼 보고 싶습니다. 교과서 준비해 오셨죠? 자, 그러면 교과서 12페이지. 나 이거 되게 잘 맞춰서 만들어 왔거든요, PPT.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동영상을 녹화를 하려고 태블릿으로 PPT를 불러오니까 여기에는 이 글꼴이 이제 저기가 안 돼 있어서 다 깨지나 봐요. 되게 속상해요. 나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다를까요? 그래서 이렇게 줄넘겨졌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자, 교과서 12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어떻게 다를까?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실래요? 이 한 장의 사진에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 네, 파도가 친다, 요 자연현상, 그리고 그 파도를 즐기는 어떤 여름 여행, 그리고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래요. 자, 그럼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럼 사회문화 현상이 조금 뭐지 하고 애매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교과서 안 가져왔을까봐 교과서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면 그건 자연현상. 근데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나 줄 너무 묶었죠.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나타난다?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껴있으면 그건 사회문화 현상. 인위적인 것, 인공적인 것, 사람이 손대면 그건 무조건 사회문화 현상. 하지만 사람이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연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있네요. 꽃이 피는 것은 무슨 현상? 자연현상이지만 그 핀 꽃을 가지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러면 그건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거죠. 선생님, 유채꽃 축제인데 유채꽃은 우리가 피운 게 아닌데요? 아니. 유채꽃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가 축제라고 하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한 거 또 있겠네요. 지역에서 축제하는 것들 많잖아요. 자연의 어떤 경관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연적인 어떤 그 대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속지 않으면 돼. 그럼 예를 들면 바다 거북이에 대한 연구. 이거는 바다 거북이니까 자연현상? 아니에요. 바다 거북이를 누가 연구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회문화 현상이죠. 바다 거북이를 바다 거북이가 연구하진 않잖아요. 뭔 소리죠?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자연현상이고 사회문화 현상이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 현상이랑 이제 어떻게 다른지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이거 무슨 현상? 자연현상, 그치? 자, 물이 100도에서 끓어오르는 것에는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100도씨에서 끓으라고 명령해서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우리 신이지, 그치? 100도씨에서 끓으라,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에 사람이 온도계를 넣고 뽀글뽀글 끓어온다. 지금 이거 몇 도지? 하고서는 온도계를 딱 넣어보는 그런 실험을 해서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물은 몇 도씨에서 뽀글뽀글? 100도씨에서 뽀글뽀글. 다시 말해서 굳이 인간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100도씨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이전부터. 온도계 나타나기 이전부터. 사람이 실험해서 확인하고 그러기 한참 전부터 이미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있었어요. 또 있어요. 물을 끓이다 뽀글뽀글 기체화되는 그 순간의 온도는 100도, 99도, 101도. 반드시 100도. 반드시 100도. 에이, 물어보나 마나죠. 그건 무조건 100도. 또 있어요. 한국에서도 100도, 미국에서도 100도, 우리 집에서도 100도, 여러분 집에서도 100도. 100도 하니까 복숭아 통조림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물을 끓이든 그러니까 물론 좀 100도가 아닌 예외 경우의 수는 있겠죠. 뭐 우주 공간이라든가, 뭐 높은 산이라든가. 근데 이런 그런 경우 말고 동일한 조건 안에서의 어떤 그런 공간이 언제든 100도, 어디서든 100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좀 어려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걸 우리가 자연현상의 몰가치성 이렇게 표현해요. 몰가치. 가치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가치. 가치가 뭐예요? 여기서 사회문화 시간에서 얘기하는 가치는 약간 인간의 신념,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감정,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가치, 인간의 생각, 의지, 신념 이런 게 몰이래 몰. 요 몰은 뭘 의미할까? 쇼핑몰 할 때 그 몰 아니에요. 미안해. 아재 개그 좋아함. 여기서 얘기하는 몰은 없다는 거예요. 몰 없어요, 없어. 한자. 그러니까 몰 가치성이 의미하는 건 인간의 의지, 감정, 가치관, 신념이 뭘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물에 온도계를 넣고 확인하는 실험을 하기 전에도 이미 이전부터 뽀글뽀글 100도씨. 이게 의미하는 거는 자연현상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늘 존재하는 애예요. 존재. 그냥 존재하는 아이예요. 존재. 거기서부터 늘 있었어. 그 다음에 물을 끓이다 뽀글뽀글 기체화되는 순간의 온도는 반드시 100도씨. 이건 뭐냐면 물을 끓여. 언제든 딱 물을 끓이잖아요. 그럼 필연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전기 가스레인지든 아니면은 이렇게 인덕션이든 뭐든 딱 켜가지고 냄비 넣고 그다음에 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끓어요. 그러면은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뽀글뽀글 기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걔는 100도야. 반드시. 그럼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필연성.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한 거지. 동쪽에서 떴네. 그럼 쟤는 반드시 어디로 가? 서쪽으로 갈 거야. 서쪽으로 질 거야. 왜? 옛날부터 그렇게 존재했으니까. 그게 필연성, 존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확실성의 원리는 뭐예요? 분명해, 확실해. 늘 필연적으로 100도씨에서 기체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히 100도씨. 에이. 그래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틀리는 법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하셔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필연적이고 확실하다. 그 다음에 밑에 보편성. 언제 어디서든지 100도씨. 미국에서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쳐요.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독일에서도, 어디서도. 그걸 우리가 보편적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몰가치적이고 이미 존재해요. 늘. 그러니까 인간이 발견했기 때문에
인간이 인식을 한순간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식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냥 늘 존재해요. 그리고 늘 똑같이 반복이 되고 늘 똑같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라고 할까? A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B라고 하는 이제 결과로 연결될 거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현상들은 늘 보편적으로 어디서든지 발견이 되는 모습입니다. 요게 특징이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자연현상은 뭐냐? 사회문화 현상은 뭐냐?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물그림을 갖다 썼으니까 또 쓰려고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자, 뽀글뽀글 물을 끌어올랐어. 그걸 보고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차 하고 한 손에 라면을 들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끓고 있는 물과 들고 있는 라면. 그 사람을 딱 봐.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딱 끓였어. 하고서는 딱 한 숟가락 이렇게 딱 뜨려고 해서 옆을 딱 봤는데 옆에 언니나 누나가 좀 이렇게 슬픈 눈으로 날 쳐다봐. 저 슬픈 눈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쵸? 그리고 컵라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 알아요 혹시? 이렇게 편의점 가면 파는 그 컵라면 종류 중에 동그란 컵 말고 네모난 컵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난 컵 모양 네모난 용기에 들어져 있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수출을 또 많이 되거든요. 그게 인기가 좋대요. 어디서 좋냐면 러시아 이런 데에서. 물론 이제 컵라면 자체는 인기가 굉장히 좋은 인스턴트 식품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제품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뭐 베트남 쪽 또는 그 태국 쪽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우리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덕분에 짜파게티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도 하죠. 굉장하죠. 컵라면은 모두 다 인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러시아에서는 그 네모난 그 용기의 컵라면을 우리처럼 뜨거운 물 붓고 이렇게 얼큰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스프에 면을 비비듯이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요네즈를 뿌려서 이렇게 비벼 먹는데요. 그럼 굉장히 막 괴랄할 것 같고 막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약간 좀 로제 파스타 같은 느낌이 난대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 라면을 만든 국가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조리 방법들을 가지고 먹고 있는 거지? 대단하죠. 그쵸? 먹는 법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늦은 시간에 컵라면을 먹고 있으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제 살찐다. 너 봐라. 응? 이 시간에 뭘 먹는 거야? 근데 다 살찌나? 다 살찌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가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감정, 생각, 신념, 의지, 감정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함축, 뭐란 거예요?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는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행동,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밤에 아무 생각 없이 물 끓이고 컵라면 하나 들고 있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 이건 무슨 의도야? 무슨 의지야? 이 야밤에 나는 오늘 또 하나의 컵라면을 또 끼리 믿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담겨 있지. 늦은 밤에 컵라면을 향한 나의 신념 의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 끓였어. 다 끓였더니 옆에서 언니, 뭐 누나, 오빠 이렇게 나보다 윗사람이 굉장히 슬픈 눈으로 그 컵라면과 나를 지그시 쳐다봐. 그럼 이거 뭐야? 무슨 의미야? 한 젓가락만 이거잖아.
근데 또 매정하게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야지 매정하게 또 그래요? 싫어, 네가 끓여, 이런 거 아니잖아. 밖에 외출도 더 많이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그래, 한 젓가락만 먹어 이렇게 주잖아. 그게 당위적인 규범이라고 표현하는데 교과서 13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교과서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 자연 현상과 달리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작용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당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좀 도덕이나 예절과 같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연로하신 분들께는 또는 우더른께는 어떤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존댓말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행동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행위라는 거죠. 그거가 특징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현상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필연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어떤 인간의 의지, 가치관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하니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게 당위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한자어라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밑에 모든 사람들에게 컵라면은 인기예요. 보편적이죠. 컵라면의 인기는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은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그걸 우리가 특수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컵라면 말고 조금 더 다른 걸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또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결혼. 전 세계의 모든 사회, 국가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쵸? 결혼 제도는 보편적이죠. 그쵸? 근데 그 결혼식을 하는 행사의 형태나 모습은 다 달라요. 요즘에야 서양식의 어떤 그런 뭐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일반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각 사회나 국가의 전통 혼례를 보면 다 다르잖아요. 의미하는 것도 다르고 그걸 특수성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밑에 늦은 시간에 먹는 컵라면 먹는 사람 모두 다 살찔까? 요거는 뭐냐면요. 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필연성. 그리고 빨리 찾아봐. 필연성. 그 다음에 필연성. 그 다음에 확실성.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그치? 근데 이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끼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 근데 사람의 마음은 왜 누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쓰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 중에 마음이 끓어올랐다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진짜 100도씨에서 끓어오른다는 표현이야? 그거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진다 막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필연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라면을 야식으로 먹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살이 찌기는 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찌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100% 살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더라. 그럼 가능성은 뭘 얘기하죠? 확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확률과 개연성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계약을 하시면 요 자연현상의 특성하고 여기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하고를 비교하는 그런 자료 같은 거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뭐야 못 적었는데 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교과서 안에도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물론 그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만 하지만 예, 굵은 볼드체 글씨로 굵은 글씨로 예,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과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니까 한 번씩 더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14페이지. 사회과학의 등장과 최근의 연구 경향. 이게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죠. 인사라고 하는 거. 그치? 사람이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예,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하는 인사는 세계 각국의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해요. 하지만 인사하는 방법은 네, 조금씩 다 다른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특수성. 자, 같이 함축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그러면서도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작용하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전부터 알고 싶었어요. 탐구하고 싶었고 저게 왜 저럴까? 저 사회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연구하고 싶었느냐 하면 여기 또 여기 붙었어. 짜증나. 어떻게 연구하고 싶었냐면 과학적인 방법,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 뭔가 그러면은 좀 객관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 사회 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한다라고 해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을 했대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전보다 사회문화 현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탐구하고 연구하자니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좀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최근에는 세분화라고 하는 거랑 간학문적 탐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 경향을 보여준대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세분화, 간학문적 탐구 나와 있는데 세분화는 뭔지 느낌이 오죠? 뭐예요? 세분화. 뭔가 쪼갠다는 얘기인가 보다. 네. 세분화는 다른 말로, 전문화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교재나 분들도 계세요. 조금 더 쉽겠다. 전문화라는 표현이. 그쵸? 써볼까? 나 글씨 못 쓰는 거 들키는데? 볼펜, 글씨는 잘 써요. 이게 터치펜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왜 안 나와? 이게 어떤 대학교에서 사회학과라고 하는 전공 과목에 그 교수님들이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보세요. 사회라고 하는 어떤 이제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전공인데, 보세요. 역사사회학, 비교사회학, 도시사회학, 산업사회, 노동, 문화, 이론, 가족. 뭐가 이렇게 많아? 쉽지 않아요? 이걸 세분화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방법 하나만으로도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데 충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의 분야를 딱 잡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딱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사회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회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관점에 두고 중심에 두고 사회학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동 분야의 사회학,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사회학 이런 식으로. 오케이? 깊고 쏙 들어가게. 깊고 좁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그런 식의 어떤 연구 경향.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간학문적 탐구는 뭐냐면 이렇게 띄었어도 좀 괜찮아요. 학문과 학문적 사이에서의 탐구. 요거는 교과서의 그림이 되게 좋길래 교과서 그림 가지고 왔어요. 나와라. 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어려워질수록 어떤 하나의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파고 들어가야 되고,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 법학에서는 뭐야, 법과 관련돼서도 얘기할 거리가 있네. 그리고 정치학에서는 뭐야, 국회의원도 그렇고 성비 불균형이 있어? 이런 것도 우리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바로 간학문적 연구. 요 간자가 사이 간자예요. 사이 간자. 학문과 학문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간학문적 탐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총체적. 이번에도 글씨 이상한데? 총체적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전체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한쪽 측면에서만 본다? 그럼 그건 제대로 파악했다거나 제대로 봤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학문을 가지고 여러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아울러 봐야 우리가 제대로 파악했고 분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뭔지, 그리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이 등장했는데, 이 사회과학이 요즘에는 어떻게 연구하려 하는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교과서 3쪽밖에 안 봤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워밍업 했구나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봤고요. 동영상 강의 보시고 한 번 더 교과서 쭉 훑어보시면서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밑에다가 제가 오늘 들으셨던 수업 이해 잘 하실 수 있었는지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 하나만 낼게, 하나만. 네, 그렇게 내고 요번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서 수업만 듣기 참 힘들죠. 그나마도 접속이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더 참 짜증도 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텐데, 그래도 금방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희망 가지고 사회적인 거리는 두고 마음의 거리는 두지 않는 그런 쌍용고등학교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1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교과서 반드시 챙겨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